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옐런 연준 의장의 하원 연설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페이퍼링 이슈와 관련해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장 흑수모를 전수에 대비하기 위해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오르며 1930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외국인은 이틀째 매도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매도 규모를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오늘 코스피는 닷새째 상승 흐름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어떤 종목 매수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김현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2-315-2611번과 2612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등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장주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관망세가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잘 선방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구원투수로 나왔으면서 그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졌고 또 거기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어서 좀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켜놨거든요. 네. 지금 5일 정도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외바닥에서 저번에 제가 방송을 출연했을 때 위기보다는 기회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00 밑에 하방에서는 그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단다면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닐까라고 판단됩니다. 그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 이쪽에서 지금 1900포인트에서 하방을 강하게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이번 주 주중에 대한 그 주봉 차트를 본다면 1900에서부터는 깊숙하게 들어오는, 꼬리를 달면서 깊숙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금통위도 있고 막션 만기도 있고. 근데 이번 달에 이번 주는 무난한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형주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도 시장 이 코스피 흐름을 보니까 정말 코스피 흐름과 비슷한 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만큼은 3거래에 이제 또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130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죠. 삼성전자의 차트 반등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그 지수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125만 원 그 하단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길쭉한 장대 양봉이 앞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에 대한 모습이었고요. 또 주간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정확히 잡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떨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담아간다면 승산이 있는 게이밍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많이 깔려있던 하루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대형주 쪽으로 가격 메리트, 대형주라는 것은 가격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 포지션이 상이냐 하냐 중이냐 이 가격 밴드에서 움직이는 영향을 많이 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가 많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종목을 가져 나왔거든요. 그렇듯이 그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한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에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카는 어제와 같은 흐름 보였고요. CJ는 그룹 이슈가 해소되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며 2% 이상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8%이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소폭 쉬어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봉 LS와 성호전자를 제외하고는 어제보다 수익률이 모두 줄었습니다. 대봉 LS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누적 수익률 11%를 기록하고 있고요. 성호전자도 나흘째 플러스입니다. 한편 BIEMT는 4% 오늘 급락하며 손절가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 어제 장 마감 이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폭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1.6% 기록하고 있고요. 비아트론도 어제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네,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내 종목들이 부합권을 움직이면서 어제와는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죠. CJ 헬로비전이 10%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3%로 어제보다 수익률 늘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반등하며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네, 한솔 홈데코 소폭 반등하며 4.1% 마이너스로 어제보다는 손실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편입된 리홈쿠체는 저점에 매수되며 수익률 2%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리아 FT는 닷새 만에 반등 나오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서원인텍은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죠. 1.8% 플러스입니다. 다음은 심기원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 하루 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수익률 9.2%로 다시 늘었고요. 고려 아이언과 모두투어가 모두 하락하며 어제보다는 수익률 줄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며 주가 발목을 잡았죠. 오늘 4% 가까이 빠지며 3.8%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 담겨 있는데요. SFA가 다시 반등하며 수익률 1.8%로 늘었고요. SBI 무기지는 오늘 쉬어가며 1.2%로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현구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철도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에 강세를 보였죠. 장 초반에 4% 가까이 올랐지만 종가상 윗꼬리를 달며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인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저조했지만 저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이어지며 오늘까지 닷새째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1% 이상 강하게 오르며 9만 원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로템과 금호석유 좀 대형주 위주로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현대로템부터 자세한 투자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현대로템 말 그대로 그 기차 철도 쪽의 시장 독점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다음에 해외 수주도 올해는 계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 러시아, 브라질 그 진출 노력도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내 KTX 그 물량이 최대 8,000원에서 1조 수주 예상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기존의 현대로템 시장에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 기대만큼에 대한 수익을 많이 주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켜놨습니다. 지금 28,000원의 하단을 정확히 잡아주고 우상향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가 긴 윗꼬리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기존에 물려있던 그 매물대의 구간에서 위에서 이제 그 매물 추리가 되면서 4%까지 갔다가 쭉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좀 장기적인 투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타보다는 대형주는 포트에 담아서 끌고 가는 전략을 피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라 지금 주봉을 되게 주봉을 좀 켜놨거든요. 주봉을 보게 되면 28,000원, 29,000원 이쪽 양봉에서 큰 그 저항대를 매물을 흡수 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쭉쭉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그 상장 초기의 그 금액인 37,000원에서 41,000원에 윗꼬리 짚고 떨어진 이 모습, 이 구간대에
그 포트에 담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다면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000원 하단, 이쪽 하단에서 만약 붕괴될 경우에는 그냥 손절하는 전략을 써서 좀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수급 역시 상당히 지금 강하진 않지만 서서히 그 매물을 지금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수급들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현대 로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현대 로템 먼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단기간이라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였던 33,350원에서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금호석유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조금씩 5일선이 위쪽으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9만원대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더라고요. 먼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금호석유는 되게 많이 기관주가 가격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85,000원부터 9만원 사이에 되게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단단하게 자리 잡고 지금 우상향되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형주는 프라이스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프라이스 포지션 저점에서 고점 사이에 이 지금 가격이 밴드가 어디에 있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포지션 하방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꾸준히 끌고 간다면 수익률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합성 고물값도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 타이어 교체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종목을 갖고 왔고요. 가장 크게 대형주는 보여야 될 거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가장 먼저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끌고 가는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을 켜놨는데 주봉 85,000원에서 9만원 선에 단단하게 양봉 5개가 딱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없다면 시장이 좀 더 활약하게 된다면 지금 일봉에서 보듯이 여기 60일선 95,000원까지는 추하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달면서 9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 종목은 금호석유였는데요. 매수 적정 가격은 96,600원이었고요.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87,0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구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두 대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번과 2612번 지금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들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대호 AL입니다.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최근 흐름을 보면 닷새간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4% 이상 강하게 오르며 최근 석 달 만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대호 AL 들고 오셨는데 일단 오늘도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4%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 종목 역시 좀 철도와 관련된 종목인데 앞서 이 대장주로 갖고 오셨던 현대로템과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불기둥 역시 마찬가지. 불이 확확 타야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렇지.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불기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탁 쪽에 가장 지금 매기가 활발하게 붙는 게 DMZ,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대북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그 활약, 그 재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급등락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우AL 철도 관련주입니다. 낮은 하산 프로젝트 실사단이 방문을 해서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어서 시장에 대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종목이라 오늘 또 밑꼬리를 쩍 주고 쫙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4%로 마감했는데 앞으로도 더 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그 차트를 가만히 보면 이거 탈바가지 모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탈바가지 모양으로 해서 그 컵 모양으로 피그 컵이라는 그런 그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세를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철도 관련 그 이슈들이 많아서 그랬다가 그 4,000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면서 12월부터 올 1월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 거래가 다시 빠지는 상태에서 다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더 탄력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 지금 2월 들어서 되게 많은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터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이 매도 그 가담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죽지 않은 자리고 앞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쪽 고가인 어제 음봉 나왔던 이 꼭대기짜리 있지 않습니까? 2,700원짜리 이쪽 대를 깬다면 3,000원까지는 충분히 출하할 수 있는 자리라 그 대신에 이게 급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이라 이거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걷어오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3,000원을 잡은 이유는 3,000원대 라운드 피스 가격에서 가장 그 팔고 싶은 심리의 가격대인 자리라 2,99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신다면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락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에서 10% 또 걸어놓고 또 4% 올라갈 때도 10% 걸어놓고 또 2% 올라가면 10% 걸어서 마지막에 다 정리하는 이런 전략을 쓰셔서 대응하는 게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좀 어렵네요. 자, 그렇다면 대우 AL 일단 오늘 종가가 2,730원이었거든요. 혹시 내일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서 출발을 한다면 그때 따라가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가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더 강할 때 따라갈 때는 상따의 기법들이 있거든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따라가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상에 붙던가 아니면 중간 뭐 4%, 5%에 붙으면 손해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 음봉자리를 내일 만약에 양봉이 커버를 한다면 들고 있어도 되는데 아침에 떠서 나와서 뭐 시가에 4, 5% 나왔는데 밀린다. 그럴 경우에는 따라가시면 안 되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가에 다시 가담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 AL 내일 정확히 매수가는 2,730원 잘 지켜주시고요. 한 매도가는 2,990원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신청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과 261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부여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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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몸이 편찮으신가 봐요. 아닌데요. 괜찮으세요?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걱정됐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기획이요? 제기획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800원에 30%요. 24,800원이요? 6천이요, 6천. 26,800원의 비중 30%. 예, 오늘 종가가 27,200원이거든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손실은 아니고 플러스권에 있으신 상태예요. 네. 네. 언제쯤 매수 들어가셨나요? 어제 들어왔어요. 그러세요. 어제 좀 하락 이용해서 매수하셨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게 좀 장기로 보거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장기로? 예, 이게 뭐 모멘텀이 많잖아요. 특히 올해. 네.
네, 그 모멘텀이 많아갖고 그렇게 장기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더 여쭤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힘내시고 시청자님. 제 얘기에 매수 잘하셨어요. 네, 어제 그 음봉자리에서 매수를 잘하셨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그 음봉자리가 있잖아요. 어제 음봉자리가 오늘 그 양봉이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시청자님. 네, 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8,000원대, 28,000원까지는 노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28,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매물대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28,000원 선에서는 계속 윗꼬리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작년 4월에도 28,000원대에서 대음봉을 맞으면서 쫙 조정을 또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28,000원 그 자리에 왔을 때 이 매물대로 흡수하고 더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게 장기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월봉을 보게 되면 큰 시세를 냈어요. 진짜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5,000원. 월봉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이 상승했죠. 네, 주식이라는 건 끝까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가다가 조정을 주고 쉬었다가 하고 다시 우상향에서 또 갔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거고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전략이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리는 28,000원짜리거든요. 네, 예, 28,000원짜리까지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한번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주식은 수익이 났을 때 챙겨와야 되거든요, 아버님. 네. 예, 시청자, 모험편 쪽으로는 괜찮잖아요. 예, 모멘트 쪽으로 괜찮죠. 예, 올해 행사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게 시장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사가 안 만져도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게 되면 종목군도 역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 1차적으로 28,000원대 매물대가 되게 많은 자리예요, 여기가. 네. 28,000원짜리가. 그래서 28,000원짜리가 온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갖고 상담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8,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한번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캠시스를 어제 샀는데요. 캠시스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와, 축하드립니다. 잘 들어가셨네요. 잘 들어간 겁니까? 일단 그래도 오늘 수익이 좀 나셨잖아요. 예, 조금 났어요. 예, 정확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2,295원인 것 같은데. 2,295원이요? 예. 예, 그러셨군요. 어제 뭐 중간에 잘 들어가셨네요. 비중은요? 한 60% 돼요. 아, 60%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두 번 했. 아, 두 번 나눠서?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 주식 투자 평소에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300원에 들어가고. 네. 800원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아, 900원에 들어가고. 캠시스요? 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저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네. 그거 뭐, 호재가 있는가. 음. 네,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예, 어머니 그럼 그 전에 일단 이 캠시스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네. 다른 종목을 들어가 보니까, 네. 거기에 종목에,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앞서가는 종목이 좋은 게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전문가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입 축하드리고요. 예. 예, 어제 매수를 어떻게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예. 오늘 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그 종목이거든요. 오늘 역캠시스. 예,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11만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갤럭시 S5 이제 출시 임박이 있잖아요. 그럼 부품주 관련주 중에서 캠시스가 오늘 그 시세를 냈어요. 예. 근데 어머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점을 잡긴 잡았거든요. 예. 저점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어머니 계좌에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어머니. 예. 근데 그 수익은 뭐냐면 제가 팔았을 때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전략을 제가 짜드릴게요, 어머니. 예. 지금 보면 그거, 지금 바닥은 작고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 오늘 올라왔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에 보니까 윗꼬리가 조금 살짝 졌죠, 어머니. 이쪽 캔들 보면. 예, 그래요. 예, 살짝 졌어요. 이건 뭐냐면 그 종가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가격을 정해드릴게요, 어머니. 예. 그때 오면 수익을 일부 반은 정도는 챙기세요, 어머니. 아, 예. 수익을 반 챙겨놓고 앞으로 지금 그 저점을 정확히 잡고 추세가 우상향 돌리고 그 장기동평선 60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가 좀 살아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2,600원에서 2,600원 선도 정도 오면 예. 일부 반 정도는 어머니 그 수익을 챙기세요. 아, 2,600원네요. 예, 그 정도에 오면 일단 수익을 챙기세요. 이쪽에 또 상당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2,650원 정도면 또 한번 윗꼬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공간 쪽에 앞으로 지금 오늘 2,400원에 끝났지만 2,650원까지는 공간이 열려 있어요. 예. 그 위로 치고 갈지 안 치고 갈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올라온 다음에 일단은 수익은 반 정도 챙겨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머니. 일단 네네. 2,600원까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화공영이 들어왔습니다. 614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5,360원이시고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5,280원인데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화공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네. DNDX 테마로 묶이면서 네. 요즘 최근에 그 큰 시세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추가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00원대가 가장 큰 매물대거든요. 이쪽에 음봉이 많이 잡혀있는 자리라 이쪽 자리가 돌파한다면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쪽에 상당히 흔들림이 많은 종목일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장중에 6%까지 왔다가 장 후반에는 쭉 밀려서 1%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급등락이 엄청 심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타를 치는 흔히 주식에서 얘기하는 단타 그 종목이라 이쪽 그 구간이 온다면 한번 그 시세를 땡겨오는 그 수익을 가져오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아주 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번 들고 가볼까요? 6,000원대까지는 예, 괜찮을까요? 6,000원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6,000원 사이에서 만약에 점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점상 그 상한가가 되게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가 그 보도가 되냐, 뭐 재료가 어떤 재료에 따라서 뭐 뉴스가 나오냐 안 따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살아있는 종목이라 아마 네.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네. 6,000원 이상, 6,000원 정도 되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화공영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신일산업이 들어왔습니다. 2133님의 종목인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450원의 비중 30%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한가 들어섰다가 오늘은 다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급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신일산업은 작년에 되게 큰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6월달, 7월달부터 시작해서 네. 큰 시세를 냈다가 지금 막 급등락이 되게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예. 또 유상증자까지 내려서 하한가 맞고 다시 또
그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버티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지금 기존에 빠졌던 자리는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개인 물량이 많이 출회됐다고 보면 되시고요. 앞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1,550원짜리가 오게 되면 여기서는 만약에 못 치고 올라간다면 손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쪽에선 되게 큰 저항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금 오늘 상한가 쳤는데 내일도 또 오늘 거 상한가 영향으로 내일 또 급등할 수 있는데 그쪽 이쪽 1,550원 쪽에 온다면 아마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신일산업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LB 세미콘이요. LB 세미콘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2,400원에 25%요. 2,400원의 비중이 25%요. 네. 예, 오늘 종가가 2,100원인데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예요. 최근에 들어가신 종목인가요? 한 1년 전에 매수했고요. 1년 전이요? 네, 분할 매수도 일부 했고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한 2,000원대 주가가 깨지면서 그때 한번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가 한 2,400원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점이 가장 맞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이게 지금 뭐 상장 이후로 계속 빠져있고, 네. 올해부터 뭐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 그 UHD TV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떨지가 좀 목표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힘 한번 낼게요.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할게요. 많이 고생하셨죠, 이 종목으로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그 흔히 얘기하는 주식에서 물타기라고 얘기하죠. 물타기 좀 하시는 상태죠. 네. 비중을 계속 밑에 오면서 하시는 상태라 지금 팔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언제냐면 날짜를 보면 1월 7일 올해 1월 7일 날 그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가 거래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상향 될 전망이 더 크거든요. UHTV가 4월부터 이제 어제도 그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케이블 TV 쪽에 셋톱박스를 이제 준비한다. 이제 UHTV 시장에 조금 올해는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장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많이 흘러내렸지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판다고 그 프로테이지가 쭉쭉쭉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겁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장기적인 그 관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2,350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매물 구간이 상당히 되게 많이 겹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400원대가 오면 한 번 더 전화를 하셔서 이거를 들고 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지금 보면 지금 빠져있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이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거래가 조금만 치러준다면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라 조금 더 홀딩하고 있는 전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면 예. 네, 장기로 보유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장기적인 관점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너무 많이 심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2,400원, 2,400원 정도 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은 어떤지, 외국인 수급 절차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종목을 갈아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돼요. 앞으로 1년에 대한 전망을 얼마까지 목표가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실시간으로 환경의 변화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답변 잘 참고하시고 주가 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또 대응 전략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문자 상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아모레퍼시픽 황제주가 들어왔습니다. 2521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8만 1,000원, 비중이 20%. 오래 기다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뭐 4분기 실적이 좀 깜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썼던 종목인데, 보유하신 지 1년 넘게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그 작년에 되게 많이 고생을 시켰던 종목이잖아요. 네. 거기 사람들 많이 힘들어했죠. 대형주 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량도 없어서 이게 거래량도 많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125만 원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어요. 고가놀이는 뭐냐면 긴 시세를 뽑아난 다음에 그 윗꼬리 여기 부분에서 여기 매물 흡수 과정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125만 원까지는 이 정고점인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조금 더 홀딩하는 그 전략을 세워서 125만 원 정도 오면 그 수익을 챙기는 그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125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홀딩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가 들어왔는데요. 좀 두 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7675님의 서울 반도체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42,000원이시고 비중 30%. 언제 매도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요. 9305님이신데 이분도 좀 이익 중이시군요. 서울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대가 39,100원, 비중 30%. 더 홀딩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공통적으로 두 분 모두 좀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 반도체는 언제쯤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많이 나셨네요. 예. 두분다 수익이 있어요. 지금 보면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근데 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파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49,000원, 그다음 5만 원 사이가 되게 이 매물대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5만 원 떨어졌고, 2010년에서 5만 원 떨어졌고, 그다음에 7월에도 떨어졌고, 역시 그 5만 원대 이쪽에 대한 압박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49,000원 선 정도 오면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라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을 썼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 하셔서 끝까지 수익을 가져오는 전략. 그 대신에 네. 49,000원에서 5만원 선대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홀딩해서 49,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제가 작년 5월 달에 화신을 사가지고 지금 계속 갖고 있거든요. 작년 근데, 5월이요? 예. 아, 그러세요.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지금 12,8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제가 그러세요?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낮춰놨거든요. 아, 근데 이걸 그러시군요. 계속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이게 목표가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일단 지금 거의 뭐 한 1년 만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바로 한 1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매도는 못 하셨나 봐요. 제가 그걸 못 샀어요. 아쉬우실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예, 조금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예, 언제 내주식이 올라갈까. 근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은 좀 괜찮으셨죠? 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예. 더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갈 건지 아니면은 예, 지금 중간에 손절을 해야 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은 아닌 자리 같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잡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13,000원대 구간이 있어요. 예. 요 13,000원까지 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가 거래가 많이 실린 자리가 아니라 13,000원 밑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트라이 한번 할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요, 어머니.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 많이 올라온다면 여기서 일단 종목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그 속옷 썩은 종목은 끝까지 속옷 썩이게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얼른 그 자리가 온다면 얼른 종목을 바꾸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 예. 13,000원까지는 그럼 무단히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수급, 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고, 수급도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아, 그럼 많이 좀 기다려야 되나요? 그때까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여기서 외바닥으로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한 2, 3개월 정도 기면서 기관 수급이 한 4일째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탄력이 있어요. 하루에 뭐 8%, 뭐 7%도 날 수 있는 종목들이라 이게 만약 이 가격이 온다면 잘 보고 계시다가 종목을 얼른 그 수익이 나든 손절이 나든 그 13,000원 밑에서는 파는 전략. 13,000원 되면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라 해서 그 공공대에 대한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12,000원, 13,000원 여기에 대한 그 매물대들이 엄청 많아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13,000원대 되면 아마 떨어질 거라는 판단이 돼요. 매물대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13,000원 밑에 12,900원에서 13,000원대 오면 얼른 파는 그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어머니.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답변 잘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또 문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들어왔습니다. 4008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4,500원의 비중이 50%시네요. 오늘 종가가 33,750원이니까 손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두산중공업이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지금 수급이 많이 안 좋거든요.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외국인 네. 수급들이 되게 많이 꼬여 있다 보니까 주식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2,000원까지 갔다 오더라도 지금 44,000원까지 오기에는 그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손절하다 보면 상처가 많이 크고 심리적으로 변동이 많이 커서 또 다른 종목이 되면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손절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비중도 많으신데. 네, 제가 보기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손절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영향이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네. 손절가 32,000원까지는 조금 더 버티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 32,000원 깨진다면 그 다음에 손절하는 전략.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손절가 위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습니다. 6782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66,600원 비중이 50%. 지금 뭐 기간 조정일까요? 종목 교체해 봐야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오늘 종가가 64,600원이니까 한 2,000원 정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손실 중이시거든요. 이번 종목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종목 교체하는 게 조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파동이 하락파동 1파동과 2파동 자리라 네.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지지라인 61선도 깨져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더 깊게 이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 네. 제가 보면 포트에서 얼른 그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지선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라 지금 손실이 조금 있는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얼른 교체하는 그 전략을 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오늘 내일쯤 한번 종목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65,700원이고요. 65,700원이요. 예, 40%요. 40%요. 네네. 예, 오늘 종가가 62,500원이니까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예요. 최근에 네. 들어가신 건가요? 좀 꽤 됐어요. 꽤 되셨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좀 크실 것 같은데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 말씀 나눠보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버님 작년 10월 정도에 매수하셨죠? 예, 예. 맞죠? 아이고. 네. 그 자리 되게 좋은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급등을 하면서 그 85,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안 파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마음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깜빡, 잠시 어제도 반짝 긁다가. 예, 바짝에다 밀렸잖아요. 네네. 그 메디포스 같은 경우도 그 탄력이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종목치고 뭐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다음에 막 윗꼬리도 많고 막 그 조정도 막 심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제로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래요, 아버님.
근데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거래가 확 터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작년 9월하고 10월 달에 부분에서 거래가 되게 많이 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쭉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 다음 지금 우상향 들어가는데 어제 윗꼬리는 여기 매물대 구간에 걸려 있어서, 네. 여기 아버님이 산 가격대에 그때 매수가 되게 많이 일어났던 자리거든요. 이쪽 구간이. 작년 9월, 10월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 차익 매물이 막 기다리다 못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윗꼬리가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여력이 있거든요, 아버님.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큰 수익이 또 난다면, 큰 수익이 나면 얼른 수익을 챙기세요. 아이고, 10원이라도 나만 얼른 챙겨야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7만원까지는 노멀하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들고 계셔보세요, 아버지. 근데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보니까요. 예, 메디포스 이 종목 자체는 수급보다는 그 재료에 대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서요. 예. 예, 수급은, 그 수급보다는 그 재료에 대한 그 팩트. 어제도 뉴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에 따라서 되게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라 지금은 조금 더,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티시다가 한 7만원 정도 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저번에도 큰 수익을 줬잖아요, 아버님한테. 네네네. 근데 그거 못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놓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몇 개월 동안 예.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버님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하림 들어왔습니다. 1070님의 종목이고요. 하림 매수하신 가격대가 4,950원, 좀 이익 중이시네요. 15%더 홀딩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하림은 지금 수급이 되게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저기 6,000원 짜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점을 2개 잡고 우상향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간간히 뭐 1%, 2%씩 떨어지는 거는 그 조정이거든요. 단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수급이 되게 강하게 받쳐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네. 앞으로 그 애 조류 효과감 때문에 그 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면 그 닭값 인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들고 가자. 6,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판단입니다. 예. 네, 하림 6,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예. 의견 주셨고요. 좀 빠르게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인데요. 두 분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6368님이신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7,500원의 비중 15%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9998님이신데 네오위즈 게임즈 매수가가 비슷합니다. 17,300원 그리고 비중이 20%.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두 분 다 현재 이익 중이시네요. 예. 지금 자리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네. 게임주도 게임빌부터 시작해 위메이드 쪽에 중소형 게임주 쪽에 그 탄력이 가장 지금 좋게 붙는 상황이거든요. 그 네오위즈 게임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18,500원짜리에 대한 매물 구간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고 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어제 엊그제 양복을 뽑고 지금은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치고 갈 수 있는 영향이 더 커서 네. 당분간 홀딩 가격 조건은 2만원 안쪽까지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이렇게 네오위즈 게임즈 긍정적인 전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샘플러스 김현구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